앞에 영상 중에서 구글 설문지에 대한 거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. 그 구글 설문지의 특징은 그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좀 쉽게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. 구글 설문지도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. 검색하고 나서 검색해서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맨 위에 있는 거 눌러서 개인 걸로 이동하겠다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. 들어간 상태에서 설문지를 나 하나 만들련다 라고 하고 나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이 작업한 거를 나는 퀴즈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퀴즈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설문지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네, 설정,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거기에서 뭐 응답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흘러가는 과정, 프레젠테이션을 진행률, 뭐 1페이지 1번 문제, 2번 문제, 3번 문제 뭐 진행률 그리고 뭐 무작위로 순서를 섞는다든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요. 퀴즈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드드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퀴즈를 만들어서 평가, 시험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. 핵심은 그거였죠. 그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드르르르르르 한 번씩 봤고요. 이거를 이제 필수로 체크하게 되면 반드시 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. 그리고 가능하면 그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이제 뭐 학번을 적어주세요. 뭐 이런 거를 첫 번째 문제로 꼭 넣어두는 것이 좋다. 그랬습니다. 그리고 부가 기능에 대해서 요 기본 그냥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이거 저는 부가 기능 설치해 놔서 그래요. 부가 기능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부가 기능을 만들면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설치해 놓은 거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. 맨 위에 거 초이스, 그 다음에 밑에 건 폼, 아래 거는 폼 리미터 그랬고요. 이 중에서 이제 요거가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방과 선착순 같은 거 만드는 부가 기능이었고, 그거는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이제 또 제가 드린 거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밑에 거 두 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. 요거는 누르면 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확인하라고 한번 나오고 확인하고 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선착순을 만들 거야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문제 유형이 기본적으로 드롭다운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드롭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걸로 선착순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학번 어쩌고 물어봤던 여기 드롭다운으로 바꾸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활성화된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거서부터 이제 단순하게 작업하면 뭐 크리에이팅 어쩌고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. 이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세련된 구글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테마 맞춤형, 이거는 미리 보기, 보내기는 당연히 설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. 그거였어요. 자, 이 설정들을 이용해 보시도록 구글 설문지를 퀴즈를 좀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, 요거랑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느낌만 좀 다른 거. 여기서 참 이 질문지에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가렸는데 동영상도 추가가 되잖아요. 구글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죠. 그런데 네이버는 그러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?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폼 혹은 네이버 오피스를 검색하면 되고요. 거기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뭐 여기도 나름 구글과 비슷하게 워드, 슬라이드, 셀, 폼 양식들을 제공해요. 기본적인 거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. 만족도 설문, 강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몇 가지 학교용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. 조금만 고치면 되겠죠. 그죠?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. 하나를 새 문서를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해서 눌러볼게요. 그럼 네이버 폼을 새로 만들 거야 라고 눌러보면은 거기에서 몇 가지 뭐 제목을 입력하세요 나오고요. 응답 기간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부가 기능이
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네이버는 그냥 제공합니다. 그 다음 밑에 걸 바꿔볼까요? 연필을 누르면 연필에서 몇 가지 고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중에 그걸 눌러보면 여러 가지 유형을 고를 수가 있어요. 이 유형 중에서 몇 가지를 쭈르르르 보면 되겠고 특징역에서는 이미지나 파일을 바로 첨부할 수 있는데 로그인 없이 이미지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네이버에선 됩니다. 구글은 그것이 되지 않죠. 근데 동영상은 여기서 첨부할 수 있는 게 구글은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. 이 유형은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기본적으로 요 오른 가운데 위에 테마 설정 같은 거 보면 몇 가지 좀 인간적인 느낌 나는 구글과는 좀 구분되는 디자인은 여기서 테마를 바꿀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응답 설정인데요. 응답 설정에서 뭐 기간, 그 다음에 중복 응답 한 번만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인데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했을 때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네이버 아이디 없이 IP로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IP로 답할 수 있게 체크를 하면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도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선착순도 설정을 해보면 이 안에서 네이버는 바로 가능합니다. 좀 더 수월하죠. 네이버, 구글처럼 풍성하게는 안 되지만 심플하면서 좀 효율적인 거는 네이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다시 닫고요. 이걸 완성한 상태에서 보내기를 하려면 폼 보내기를 누르면 그 뭐 공유하기 보시면 됩니다. 공유하기 누르면 링크가 나올 거고요. 제목이 없고 막 그래서 그래요. 제목 그냥 네, 제목을 입력하면 나오겠죠? 폼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폼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뭘 더 하라는 얘기야? 설명도 써야 돼? 안 써도 되잖아. 공유하기를 누르면 폼 제목을 또 입력하라 그러네. 폼 제목을 제목 없는 문서라서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모양이네요. 잠시만요. 기다려 보시죠. 이게 아래에서 그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. 아래쪽에 저장을 해야 그럼 네이버 오피스에 이게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오피스에 저장하고 나면 폼 보내기, 링크 보내기가 나오거든요. 공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. URL 복사해서 갖다 주면 쭉 되는 거죠. 구글은 긴 주소를 짧게 줄였을 때 보기 편하게 줄였을 때 그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학부모들이 바로 클릭이 안 돼서 주소를 복사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냥 이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 문자로 보내도 답변을 쉽게 바로 클릭해서 할 수가 있는 점이 편리한 점이더라고요. 그리고 응답 결과 까만 줄을 잘 보시고 까만 줄에 셀로 보내기를 누르면 이 응답 조사한 결과가 이제 네이버 안에 엑셀이라고 하는 쓰는 네이버 셀로 가고 그것을 다시 나는 내 엑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검은 줄에 파일을 누르면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옮겨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또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네이버나 구글을 왜 하느냐? 결국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예요. 그 종이 갖고 언제 발을정자 갖고 다 하고 있냐? 수백 명을 혹은 수천 명을 네이버나 구글로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.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구글로 하든지 구글에서는 여기 응답 있죠? 응답에서 응답 받기 있잖아요. 스프레드시트. 이것도 다시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갖고 갈 수 있어요. 여기서 작업해도 되지만 네이버도 역시 네이버 셀로 갖고 갈 수 있고 이걸 알게 되면은 설문지 보내고 설문지 수합하는 통계 처리하는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80% 하고 90% 해놓고 나머지만 담임들한테 채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. 학교에서는 사례를 한 번만 볼게요. 저기 학생회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교복 관련한 거 먼저 볼까요? 교복 관련해서 이제 신입생들 오면 교복 관련해서 항상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. 여기 신청서입니다. 라고 보냈고요. 샘플 사진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연락처
네이버는 요거 잘 돼 있다니까요. 연락처가 010 찍, 네, 땡땡땡 땡땡땡 칸 구분이 잘 돼 있어.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뭐 액수, 가격, 벌 이런 거 체크하라고 해서 요걸 받으면 그대로 통계 처리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. 이대로 주르륵 나오잖아요. 그러면 소트만 하면 돼요. 몇 학년 몇 반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몇 벌인지 확인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? 이걸 왜 안 몰라서 못하면 모르겠지만 아는 순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확인해서 네이버에 관련해서 설문지 뭐 특징적인 거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선거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. 그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죠. 선거 수요조사를 이제 2번 했었어요. 자, 첫 번째 했던 거 보여드리죠. 선거 설문조사. 그래서 설문조사 양식이 이렇게 뿅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. 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쓰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활용하기 매우 좋은 자료들이 되겠죠. 선거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쫄깃쫄깃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써서 내라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. 자, 이제 뭐 보여드릴 거 중요한 거 시작하는 거 네이버 오피스로 들어와서 새 문서 열든지 샘플 있든지 쓰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뭐 말씀드렸었어요. 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거 체크하는 건 문서 안에서 있다 그랬잖아요. 네. 위에 옵션 같은 거 응답 설정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힘적인 거, 구글에선 조금 부가 기능으로 까다로운 게 여기는 간단하다는 거. 그 다음에 보내기 할 때는 폼 보내기, 링크 보내기. 응답 결과 볼 때는 여기 응답 결과. 그죠?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엑셀 이름, 폼 이름을 바꿔야겠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. 이상 정도면 네이버의 느낌 정도 알 수 있는 설문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는 구글이든 아무튼 업무를 좀 편하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